안녕하세요, 메이트리 회원 여러분. 자동차 생산 공정 중 폴리 생산 라인은 동적인 생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불량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요, 이런 동적인 환경 변화에 공정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품질의 균일화를 기여하는 자율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신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봉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박홍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생산공학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생산공학이라고 하면은 뭐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및 품질 관리를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적용하는 뭐 아주 폭넓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 기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어떤 생산 현장에서 장비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걸로 해서 물건 생산하는 그거나만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조금 더 넓게 하면은 본래 독일이라든지 선진에서 생산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실상은 제품의 고객의 주문에 의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공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품의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설계 사양을 도출을 해서 그 설계 사양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설계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걸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상 팩토리에서 생산과 조립을 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이제 출하를 시키는 이러한 전 과정을 다 생산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산 공정이라고 그러면 실상은 저도 설계를 통해 가지고서 필요한 생산 장비라든지 지그라든지 또는 거기에 썰어 들어가는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설계를 하고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일단 이제 잘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팩토리에서 그대로 따라서 아까 처럼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 쪽으로도 하고. 그렇군요. 생산에 관한 전 공정의 예.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까지 많은 논문을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작년 국제학술대회에서 폴리 제조를 위한 자율 제어 시스템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논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논문은 실상 이제 작년에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거는 중소업체, 대구에 있는 중소업체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은 정부에서 받았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이 자동차 부품인데요. 그걸 갖다가 생산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당히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라는 거를 좀 이 기존에는 주어지는 공정 파라메타에 의해서만 이렇게 가지고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장의 팩토리 환경이라는 게 수시로 변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자기가 계획했을 때 내렸던 데이터가 그게 아침 10시 상황하고 오후 4시 상황하고가 틀리다 이거죠. 네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고정된 대로만 작업을 하라 이렇게 되게 되니까는 여기는 바뀌는데 이거는 고정된 걸로만 하게 되니까는 분량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변하는 사항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지를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설계 공정에 냈던 공정 변수들도 그 상황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바꿔가지고서 적용을 하게끔 해서 품질 불량을 네. 굉장히 좀 없애게 하는 요새 말하면은 뭐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시스템 그러한 스마트 공정을 네. 개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는데요.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글쎄, 스마트 제조 기술 하면은 이제 근간에 그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뭐 전부 다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자, 또는 생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좀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존에 그 주어지는 또는 정해져서 주어진 파라메타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들어오는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좀 인지를 해가지고 그 환경 변화를 감지를 하고 그 환경에 좀 자기 스스로 맞춰주겠다 해서 어떠한 보면은 스스로 환경을 감지하고 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스스로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자동화하고 다른 네. 좀 어떻게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컨셉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조혁신 3.0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일단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그쪽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쪽 방향으로 연구라든지 R&D를 굉장히 지향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자동차 폴리 부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또 분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은요, 생산을 하고 나면은 2시간마다 그 품질 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동안 생산을 하고 그 2시간 생산한 양을 품질 검사를 해서 네. 품질 분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라인을 전부 다 스탑을 시켜요. 좀 비효율적이네요. 네,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스탑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맞추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는 장비가 일단은 품질이 불량이 난 거를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재가공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생산 라인을 또 스탑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게 되니까는 품질 불량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네.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했던 자율 시스템은 공정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상황을 자기가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니까는 그러한 아까처럼 2시간마다 서야 될 이유도 없고, 네. 그냥 지속적으로 항상 생산을 하면서도 품질도 원하는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다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니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생산이나 품질 향상에 큰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분량도 줄이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같이 줄였을 예.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생산 공정, 그다음에 공법 개발, 디지털 매뉴팩처링, 지능 및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제어 기술, 생산 장비 및 도구 개발 등인 걸로 들었는데요. 예. 최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야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옛날에는 주어진 가공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이송 속도라고 하는 이송 속도가 균일하게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송 속도를 예를 들면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자기보다 요구하는 힘이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게 그 힘이 많이 걸리니까는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또 힘이 적게 걸린다 이거죠. 그럴 때는 빨리 가야 된다 이거예요. 빨리 가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게 감지가 되면은 빨리 가게끔 네.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보다는 그 가공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율적인 어떤 전략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그게 스마트 시스템이고, 그래서 한 방향 스마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융합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실상 의과대학 교수님하고 해서 그 우리 바이오 리액터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좀 품질 좋고 불량 안 나게끔 네. 예, 줄기세포도 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줄기세포를 지금 키우는 거는 완전히 의과대학에서는 이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자동으로 하는 줄기세포 배양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융합으로 한번 네. 하려고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거는 요새 3D 프린팅. 네. 3D 프린팅도 지금 그 의료 부품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이 하지에 뭐 보조부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지부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해서 3D 프린팅 공정 개발 및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전략 개발 네. 이런 것들을